무안군이 조성한 항공특화단지의 분양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MRO 산업을 키우겠다며 4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는데 단 2곳만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통제사가 있는 본진을 놓고 여수와 통영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라며 주장과 반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생과 국립의대 신설, 석유 산단위기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정부 슈퍼 추격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부터는 수납 한도액을 늘려 급식비와 보육료 지원을 인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항공기 정비 산업인 이른바 MRO 산업은 비행기의 정비와 수리를 통해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무안군이 이를 키우겠다며 거액을 들여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분양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 바로 옆에 조성된 항공특화산업단지 35헥타르, 축구장 55개 규모로 해양경찰 항공대를 제외하고 아직 입주업체는 없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6월 문을 열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장 대신 잡초만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2019년 항공기 정비 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사업비 466억 원을 들여 산단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계열사 GMF와 호주의 TWA 그룹이 입주 의사를 밝혔지만 6년이 지난 현재 11개 필지 중 해양경찰 항공대 시설 2곳만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MRO 산단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는 여러 기업은 있으나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 등 어려움이 많아서 두 필지만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계약을 맺었던 기업의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9년 무안군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무안에어로는 자금 조달 문제로 4차례나 분양 계약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체 산단 부지의 61%에 달하는 17.5헥타르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그 기한이 오는 6월까지입니다. 무안군은 분양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까지 무안에어로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업 방문 그리고 수도권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산단의 분양 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공특화 산단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무안군. 산업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 지역에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많은 역사 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과 전라, 경상도의 수군을 모두 지휘하는 통제사가 있는 본진을 놓고 최근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수 시민사회단체는 역사적 근거를 들며 통영시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지역 역사문화단체인 사단법인 여수종고회는 지난 18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전남도와 여수시에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침탈 행위 중단을 촉구한 통영시 의회의 입장을 전면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수종고회는 고증자료 등을 토대로 여수가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 내린 최초 3도 수군 통제사 임명장에 전라 좌수사 겸 3군 통제사라고 명명된 만큼 이순신 장군이 있던 여수가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순신 장군 등이 쓴 역사 자료에 한산도가 3도 수군의 본영이 아닌 수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서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수종고회는 통영시의회에 한산도가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작전상 주둔했던 곳을 본영이라 한다고 이런 것을 두고 주격 전도라고 하고 이런 주장을 가리켜 경강부회를 할 것이다. 이번 논쟁은 지난해 전남도와 여수시가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이 있던 지역을 통영이라고 명시한 국가유산청에 공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민사회단체는 역사 바로잡기를 위한 시민 서명 명부를 국가유산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통영에서는 전남도와 여수시의 역사 왜곡 사과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은 통영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이를 즉각 철회하고 통영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여수와 통영이 다투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며 명확한 판단을 위한 고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도 수군 통제형을 둘러싼 두 지역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 학계의 철저한 역사 고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생과 의대 유치, 석유 화학산단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동북권 정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하루빨리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격을 추진해 민생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산단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지만 여수와 협력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대타협 없이는 어려운 문제라며 오는 24일 국회에서 포럼과 결의대회도 준비되고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의료계를 설득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이 1순위로 우선 배정되도록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전남형 무상보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과 보육료 수납 한도액 등을 의결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6천 원 인상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 수납 한도액은 한 달에 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 원씩 인상됐습니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4,9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수 해양경찰이 지난 9일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22 서경호의 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8일 부산 서구에 위치한 서경호 선사 사무실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민간 잠수부가 이르면 오는 3월 첫째 주 투입될 전망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서 명예훼손을 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방 목적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이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허위 정보로 인한 개인의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굴의 1차 시추를 위해 1,26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왕굴의 1차 시추를 위해 승인된 예산이 1,264억 6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에 1,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지만 200억 원을 축소해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1인 기업에 의존한 평가에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가불지역위원회가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 기관은 지난 18일 시청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진남관 주변 호국 문화관광 플랫폼 조성과 율촌 2산업단지 조성 등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학생 교육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처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사용처 선정위원회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해 체험학습과 교육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성공적인 수당 활용법을 알리고 분야별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이 미래 수업의 방향과 교실 환경 구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8일 전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등 2030 교실 연찬회를 열고 미래 교실 모델을 설명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미래교실 운영 계획을 보완하는 등 수업 혁신을 위한 환경 구축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꼼치 자원 회복을 위해 여수 해역에서 꼼치 종자 방류가 실시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여수 종화동 해역을 중심으로 꼼치 종자 1,303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앞으로 1,200만 마리 이상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꼼치 어획량은 2020년 400톤에 달했지만 지난해부터 어획량이 급감해 현재는 105톤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마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선이었던 꼼치가 5, 6만 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800대를 지원합니다.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는 농작물이나 농자재 등의 운반과 작물 재배, 관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한 대당 가격은 550만 원이며 기종별 안전성과 성능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여성과 고령 농업인으로 시군 선정 심의를 거쳐 지원자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장흥군이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지원합니다. 장흥군은 오는 3월 6일부터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실시해 예술과 전시 등 관람비를 연간 최대 15만 원 지원합니다. 발급 기간은 오는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6월 30일까지 한 번도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강진군이 53회 강진 청자축제 기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진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상가에서 10만 원 이상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고 영수증의 지출 금액이 15만 원 이상일 경우 지역 특산품과 먹개비 지류 쿠폰 등이 경품으로 준비된 꽝 없는 돌림판을 진행합니다. 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내 상가를 이용한 다음 인증사진과 영수증 사진, 청자 축제 사진 등을 SNS에 올리면 지역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여수시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급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